김민석 총리의 충격 발언입니다. 이거 무슨 일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 드립니다.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보안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김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 전제 논의를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법안 개정 절차 과정에 보안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수사 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안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실제로 추진단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는 여러 전문가가 제한적으로도 검사에 대한 보안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지 않게 냈습니다. 네, 이 지시가 나온 타이밍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습니다. 김 총리는 지금 당권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 숨막히는 당권 레이스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지층의 가슴을 뛰게 만들 개혁의 선명성입니다. 김 총리는 지금 다가올 권력 재편기를 앞두고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라는 가장 날카롭고 폭발력 있는 깃발을 제일 먼저 선점해 버린 겁니다. 검찰 개혁은 진보 진영 지지자들에게 단순한 정책을 넘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가장 강력한 결집 의제입니다. 김 총리가 이 의제에 주도권을 쥐고 치고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진영의 쇄신과 개혁은 내가 이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당권 주자들이 어떤 훌륭한 민생 이슈나 비전을 들고 나오더라도 결국 이 거대한 검찰개혁의 파도 앞에서는 그 선명성이 묻힐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여권의 압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결국 이번 김 총리의 보안수사권 폐지 지시는 겉으로는 윤석열식 정치검찰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완벽한 명분을 챙기면서 안으로는 선거 이후 요동칠 권력 지형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틀어지는 마지막 승부수로 보입니다. 언론이 피상적으로 쏟아내는 기사 한 줄 뒤에는 이처럼 대세를 잇고 판을 주도하려는 치열한 수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입장을 바꾼 것은 다행이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검사에 대한 보안 수사권인데 원래 이제 법무부나 대통령 그리고 당정청 얘기는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개인적으로는 검사에 대한 보안 수사권을 남겨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한 번에 하지 말고 일단은 대통령 메시지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설치법을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보안수사권 논의를 하자. 이제 보안수사권이라는 건 사실 형사소송법에는 없는 용어고요. 그냥 검사의 수사권인데 대통령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건 직접 수사권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지금 현재는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전부 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검사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직접 수사 개시권이 비중이 제일 높아요. 검사 수사권이 100이라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거. 경찰이 해도 뭐 뺏어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다거나 이게 한 100, 수사권 한 100 정도로 본다면 그게 한 80% 정도의 비중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완전히 이제 폐지가 되는 것이고 검찰청도 없어지는 것인데 나머지 이제 보안 수사권, 경찰이 조금 뭐 잘못 수사했거나 사건을 덮어주려고 했다거나 할 때 검사가 그러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해서 사건을 해결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고 제가 경험한 사건도 있고 어찌됐든 대통령은 검사에게 아주 최소한의 제한적인 수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수사권을 주는 게 맞지 않냐 경찰만 그러면 너무 비대해지고 경찰에 너무 과잉 큰 권한을 주게 되면 그 역효과는 또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대통령 생각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법무부도 그렇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오늘 결정한 걸 보면 오늘 본인이 메시지도 올리셨지만 결국에는 일단은 당정청이 또 만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혜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고 당은 당의 입장이 있고 대통령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검사들도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야 니들 다 나가 필요 없어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태까지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계속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가 진짜 뭐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남았어. 너무 급박한 상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검사의 수사권을 준다면 남겨둔다면 일부라도 남겨둔다면 제한적인 상황들을 가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보안수사 요구권을 보안수사권 말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형사소송법에 넣고 기본적으로 보안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되 이례적으로 여러 가지 또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또 뭐 일부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해법은 서로 간에 이제 타협의 여지가 있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너무 더 많은 특히 이제 진영 내에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큰 싸움처럼 벌어졌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혜롭게 해결을 결단을 잘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13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죠. 이거는 진짜 그냥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는 건데 이재명 한 명을 정적에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청 하나가 총동원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뭐 죽지 않고 끝내 대통령이 됐지만 그런 경험을 그런 피해를 본 당사자가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도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해법을 찾을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좀 아쉬운 것은 법무부하고 검찰개혁 TF 자문단이 있는 국무총리실이 너무도 설명을 안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오늘같이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미리미리 국민들에게 설명을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게 미진한 건 사실이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지혜롭게 그렇게 당정청이 그리고 대통령이 잘 풀어나가실 것 같다. 대통령이 잘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 이재명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 지지할 정도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믿고 어차피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직접 한 말들이고 실행한 것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의 책임으로 나중에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뭐 이재명을 위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 근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존중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공감합니다. 친윤 검사들을 비롯한 검찰은 그간 국민이 위임한 막강한 권력을 자신들의 권한 강화에 썼습니다. 이번 조작 기소 관련해서도 난리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였는데 그때는 왜 침묵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보안 수사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에 고삐를 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에겐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